별표 노을이 지는 사랑. 70세와 65세의 재혼 이야기 별표. 서울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그날, 70세의 박준호는 손에 든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65세의 이미숙과의 결혼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었지만 마치 20살 청년처럼 설레고 떨렸다. 두 사람 모두 각각 40년 넘게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5년 동안 홀로 지내왔다. 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동네 경로당에서 처음 미숙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고 아름다웠다. 준호는 그 웃음소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그녀 곁으로 다가갔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미숙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교사였고 준호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던 사업가였다. 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성격은 정반대였다. 미숙은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던 반면 준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두 사람은 매일 오후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은 남편을 암으로 잃은 후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고 준호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서로와 함께 있을 때면 그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미숙의 밝은 에너지는 준호의 마음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었고 준호의 차분함은 미숙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결혼을 결심한 것은 미숙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였다. 어느 날 오후 산책 중에 미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고 준호는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 준호는 미숙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준호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재혼을 반대했다. 준호의 아들 민수는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며 걱정스러워했고 미숙의 딸 영희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결국 축복해 주었다. 특히 미숙의 손자 현우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미숙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고 준호는 진회색 양복을 입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할 때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 우는 서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진실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준호의 집으로 향했다. 미숙은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준호의 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다. 준호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미숙은 그 전망을 보며 감탄했다. 여기서 매일 저녁 노을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는 미숙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결혼은 했지만 아직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다. 특히 첫날 밤에 대한 부담감이 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70세와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미숙 씨, 피곤하시죠? 일찍 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다. 미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럴게요 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미숙을 안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은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숙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라고 말하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안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침대 양쪽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고 미숙은 머리핀을 빼며 긴 머리를 풀어 헤쳤다. 하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준호는 미숙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촉이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미숙이 몸을 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동 때문인 줄 알았던 준호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숙 씨,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떨고 있었다. 준호는 급히 미숙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미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고 미숙은 물을 마신 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라고 미숙이 사과했다. 준호는 괜찮아요. 병원에 가볼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준호는 미숙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다. 열은 없었지만 식은땀이 나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쉬어요. 내일 병원에 가보죠. 라고 준호가 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미숙 곁에서 잠들지 못하고 지켜보았다. 미숙은 중간중간 깨어나며 몸을 뒤척였고 준호는 그때마다 물을 주거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숙이 깊이 잠들었고 준호도 그제서야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다. 어젯밤에는 정말 미안했어요. 라고 사과하는 미숙에게 준호는 괜찮다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미숙에게 숨겨진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의사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며칠 더 지켜보시고 계속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오세요. 라고 덧붙였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해졌다. 미숙은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준호는 미숙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갔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있었고 미숙은 늦잠을 자는 편이었다. 준호는 미숙을 위해 조용히 움직였고 미숙은 준호를 위해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다.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참 예쁘네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당신만큼 예쁘지는 않아요. 라고 준호가 대답하자 미숙은 웃으며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소리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미숙이 준호 씨라고 불렀다. 준호가 돌아보자 미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미숙에게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라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남편과 결혼했을 때도 첫날 밤에 같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긴장해서 몸이 떨리고 어지러웠죠. 그때는 젊어서 금방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런 거였군요. 저는 당신이 심각한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미숙은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라고 사과했다.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가면 되는 거예요. 라고 준호가 말했다. 그리고는 미숙의 손을 잡고 저도 사실 긴장돼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요. 라고 고백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더욱 자연스럽게 지내기 시작했다. 침대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자거나 미숙이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자기도 했다. 준호는 미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미숙은 준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졌다. 미숙은 준호의 셔츠를 다려주었고 준호는 미숙의 머리를 빗어주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 밤 미숙이 갑자기 준호 씨, 저 오늘 좀 이상해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깜짝 놀라며 돼요?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이상해요 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라고 준호가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당신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마치 20살 처녀처럼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웃으며 저도 그래요.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70세와 6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잡고 하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남은 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라고 말하는 미숙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준호도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이라고 대답하며 미숙을 안아주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준호의 첫 번째 아내의 언니인 김정숙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다. 정숙은 준호의 재혼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오빠, 어떻게 언니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하세요? 라고 정숙이 따졌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정숙 씨, 저도 혼자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요 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숙은 전니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라며 계속 따졌다. 그때 미숙이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숙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정숙은 1시간 넘게 앉아있으며 준호와 미숙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빠는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나이 드시면서 변하신 것 같네요 라는 말까지 했다. 미숙은 참고 있었지만 준호는 점점 화가 났다. 결국 준호가 정숙 씨, 저는 이제 미숙 씨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 정숙은 실망이에요. 오빠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정숙이 떠난 후 미숙은 제 때문에 곤란하셨죠? 라고 미안해했다. 준호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며 미숙을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웠다.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혼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이번에는 미숙의 첫 번째 남편의 형인 박철수가 찾아왔다. 철수는 정숙보다는 점잖았지만 역시 재혼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내비쳤다. 미숙 씨, 우리 동생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좀 더 기다려보시지 그랬어요. 라고 말했다. 미숙은 형님, 저도 혼자 살기가 힘들어서요. 준호 씨는 좋은 분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철수는 그래도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준호와 미숙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더니 두 분이 행복하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라고 말하며 물러섰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과 반대에 맞서면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준호는 미숙을 보호하려고 했고 미숙은 준호를 지지하려고 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었다. 70세와 65세의 신혼여행이라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설레기도 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두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한라산을 오르지는 못했지만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했다. 성산 일출봉에서 함께 일출을 보며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은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그 모습조차 아름다웠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미숙의 딸 영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손자 현우와 함께 당분간 같이 살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의 신혼생활에도 변화가 생겼다. 영희는 어머니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어색했다. 특히 준호와는 처음 만나는 사이여서 더욱 그랬다. 현우는 할머니를 좋아했지만 새로운 할아버지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준호는 영희와 현우를 위해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히 움직였고 저녁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미숙과 둘만의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미숙이 준호에게 미안해요. 영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라고 사과했다. 준호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다. 신혼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좋아졌다. 영희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현우는 학교에 적응하면서 바빠졌다. 무엇보다 준호가 현우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와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준호는 현우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숙제를 도와주었다. 현우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준호를 따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이 공원에 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희도 준호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가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라고 말하며 준호를 아버지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다. 봄이 되면서 두 사람은 결혼 1주년을 맞았다. 1년 전만 해도 서로 어색해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부부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좋은 꿈 꿔라고 말했다. 준호는 미숙을 위해 매일 아침 커피를 끓여주었고 미숙은 준호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다.
1년 전에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라고 미숙이 물었다.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저도요. 그냥 친구로 지낼 줄 알았는데 라고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1년 전과 같은 아름다운 노을이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미숙이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 함께 늙어가면서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미숙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며 고마워요. 당신이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미숙이 그런데 제가 당신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말했다. 준호는 뭔데요? 라고 물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저 젊을 때 소설을 쓴 적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소설을 쓰셨다고요? 라고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교사를 하기 전에 잠깐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별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만뒀죠. 라고 미숙이 설명했다. 준호는 저는 책을 출판하는 일을 했고 당신은 소설을 쓰셨군요. 정말 운명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소설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라고 준호가 물었다. 네, 몇 편 남아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거라서 라고 미숙이 말끝을 흐렸다. 보여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라고 준호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미숙은 오래된 원고들을 꺼내왔다. 노랗게 바랜 원고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보였다. 준호는 그 원고들을 읽어보았다. 40년 전에 쓰인 소설이었지만 문체가 아름답고 내용도 감동적이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왜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준호가 물었다. 그때는 여성 작가들이 인정받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바빠져서라고 미숙이 설명했다. 준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소설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다. 미숙은 이 나이에 무슨 소설을 써요? 라고 말했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그날부터 미숙은 다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70세 남편과 65세 아내의 재혼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었다. 준호는 미숙의 소설을 읽어보고 조언을 해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소설을 완성해 나갔다. 몇 달 후 미숙의 소설이 완성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출판업계 인맥을 통해 그 소설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65세에 데뷔하는 소설가라는 화제성도 있어서 소설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축하해요, 작가님 라고 준호가 말하며 미숙을 안아주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미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0세와 65세의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기하고 행복했다. 소설이 출간된 후 두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 중년이나 노년층 독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왔다.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보려고 해요. 라는 내용의 편지들이었다. 미숙은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두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70세와 65세의 재혼 부부이면서 65세의 소설가로 데뷔한 미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다. 방송에 나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첫날 밤의 당황스러움, 주변의 반대,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방송 후 두 사람에게는 더 많은 편지와 전화가 왔다.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말들이 많았다. 심지어 저희도 결혼했어요.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혼 2주년이 되던 해, 두 사람은 다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2년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번에는 훨씬 여유로웠다.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함께 이루어낸 성취들이 있었다. 2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라고 미숙이 말했다. 정말 그래요. 당신이 작가가 될 줄도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도 몰랐어요. 라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성산일출봉에서 다시 일출을 보며 두 사람은 지난 2년을 돌아보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행복한 추억이었다. 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없었을 일들이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미숙이 물었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진짜 부부니까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미숙은 두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노년의 사랑과 꿈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여전히 미숙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함께 자료를 찾고 함께 토론하며 소설을 완성해 나갔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미숙은 소설을 쓰고 있었고 준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갑자기 미숙이 여보라고 불렀다. 네,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감사해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뭐가요? 라고 준호가 물었다. 모든 게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제 꿈을 지지해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셔서요. 라고 미숙이 설명했다. 준호는 책을 내려놓고 미숙을 바라보았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72세와 67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부부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라고 미숙이 말했다. 그때는 그냥 친구로 지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준호가 대답했다. 첫날 밤에 제가 그렇게 당황했을 때도 기억나요? 라고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